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한국사 김윤창입니다. 오늘 3월 학력평가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고2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한국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선생님 수업을 많이 들어주시고 계세요. 근데 고2 때 한국사를 하지 않는 학교들도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해설 강의를 보면서 내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기억에 떠올려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강좌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뭐냐, 100% 1등급 보장 전국 학력평가 1일 완성이라는 강좌가 있을 것인데, 이 강좌로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학력평가 모두 다 만점 받고 1등급 받게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고1 때 우리가 이미 한국사를 정리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겠지라고 하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개념을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하는 강좌를 우리가 들으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부담 없는 강좌 수예요. 8시간입니다. 8강. 됐죠? 굿.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부터 해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아마 고1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 위주로 한번 보자고요. 밑줄 친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이 자료는 최근 일주일간 인터넷에서 이 국가와 관련된 검색된 단어들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시각한 겁니다. 근초고왕, 무령왕, 금동대학로, 성왕, 웅진, 너무 많다. 자,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다시 봐도 이 국가는 백제입니다.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보자고요. 후삼국을 통일하였다라고 하는데, 후삼국을 통일한 것은 고려죠. 그 다음에 가보개혁을 추진한 것은 조선시대였습니다. 한강 유역에서 성립하였다. 정답이라고 부를 것이고요. 원래 백제의 수도가 서울 한성이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문주왕 때 웅진으로 천도했고, 그 다음에 성왕 때 사비로 천도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굿. 1학년 때 제 수업 듣고 난 뒤에 이 해설 강의만 보는 친구 있나요? 그 친구 있으면 너무 반갑습니다. 알겠죠? 그때랑 선생님이 헤어스타일이 살짝 변했습니다. 네. 전에 헤어스타일은 호불호가 너무 강했는데, 이번에 헤어스타일은 머리를 내렸는데, 오늘 이 해설 강의 촬영을 위해서 선생님이 머리를 만지다 보니까 잘 못 만졌어요. 원래는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해설 강의가 먼저다. 수업할게요. 자, 한산도에서 왜군을 물리쳤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일이고요. 팔조법으로서 사회 질서를 유지한 것은 고조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주고 넘기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가의 전성기라고 하는데, 보면은 신라 북쪽에 이러한 나라가 있네요. 문왕 나왔고 남북국 형태로 나왔습니다. 남북국 시대에 배웠잖아요. 신라하고 발해. 그래서 이 국가는요, 발해입니다. 발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볼까요? 경복궁을 건설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선시대이고요. 고구려 계승을 내세웠다. 정답이라 부르고, 왕건이 건국한 것은 고려. 광개토대왕 릉비를 건립하였다. 고구려. 강화도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다. 이것이 병인양요를 의미하는 선택지고 조선시대의 일입니다. 정답은 2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3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포인트, 고종 황제의 장례식 날에 시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이죠. 고종의 장례식 때 벌어진 이 운동은요, 3.1운동이죠. 이거랑 비교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순종의 장례식에 일어난 운동 같은 경우에는 60만세 운동입니다. 이러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운동은 3.1운동입니다. 됐죠? 오케이, 굿. 그러면 3.1운동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헌의 6조를 결의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독립협회에서 열었던 관민공동회에서 채택한 것이고요. 좌우합작위원회가 주도한 것은 말 그대로 좌우합작운동이 될 것이고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6월 민주항쟁이 될 것이고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는 배경이 된 것은 임술농민 봉기 때 일이죠. 그 다음에 이른바 문화통치를 표방하는 계기가 되었다. 3.1운동의 가장 큰 시험 출제 포인트가 있다면 지도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요거랑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부분이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굿. 4번 가겠습니다. 가 학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고려 말 신진 사대부의 사회개혁 이념에 되었던 가. 신진 사대부는요 바로 이 성리학이라는 것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이 학문은요 안향이 고려에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면 성리학 가보겠습니다. 병인 박해, 무슨 박해자로 끝나는 것은 무슨 종교와 관련이 있다? 천주교와 관련이 있다. 사림 세력에 의해서 확산된 것이 맞죠. 이 사림 세력은요 신진 사대부가 조선 건국을 앞두고 급진개혁파하고 온건개혁파로 나뉘었을 때 온건개혁파의 대표적인 인물 정몽주와 길지의 제자들이 바로 사림 세력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2번이 답이고 불로장생 현세구복이라고 하면은 도교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2차돈의 순교로 공인된 것은 불교입니다. 신라 법흥왕 때 노동자 농민 계급 의식을 고취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출제 의도가 아무래도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는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투쟁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실제 일제강점기 때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운동이 노동자 농민 운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됐죠? 이것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 선생님이 말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됐죠? 굿. 정답은 2번이고요. 5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통리기무화문에서 일단은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구나. 그래서 이것은 일단 개화와 관련이 있다는 거. 다른 나라의 무기나 기계에 대해서도 보고 들을 필요가 있으니 일본 공사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본으로 사람들을 파견하고자 합니다. 라고 아래니까 오케이 영선사 김윤식이 간다고 합니다. 해외 사절단을 파견하고 있네요. 결국에는 이것은 개화 정책을 위해서 해외에 사절단이 파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겠네요. 가보겠습니다. 건문 세족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려면은 일단 원나라와 관련이 있어야 되죠. 원나라의 권력을 등에 업고 성장했던 세력이 건문 세족이니까 구산 선문 같은 경우에는 선종불교와 관련이 있을 거고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은요 말 그대로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개항 이후 개화정책 오케이 정답이라 부르고요. 광복 이후 미군청의 통치 방침을 찾아본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통치를 표방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우리나라와 관련된 정당, 단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됐죠? 굿. 6번입니다. 밑줄신 이 국가에서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광화문 보이고 쭉 보이네요. 의정부 보이고 의정부와 육조를 비롯한 이 국가의 주요 관청이 있었던 육조거리라고 합니다. 의정부, 육조 뭐예요? 조선. 딱 떠오르는 게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 직계제가 떠오르네요. 맞죠? 오케이? 굿. 자,
회사령을 폐지한 것은 일제강점기 1920년대. 선생님은 1920년대를 일제강점기 제2기라고 표현합니다.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오케이, 정답이죠. 이거는 왕까지 알아볼까요? 조선시대 성종. 노비안건법을 마련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고려 광종이 되겠고, 농지개혁법이라는 것은 이승만 정부 때죠. 현대사. 그 다음에 지방요충지에 오소경을 설치하였다. 수도 경주가 너무 동쪽이자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통일신라 신문왕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오소경을 두었다. 통일신라 신문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자, 7번입니다. 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까요? 쭉 보니까 울릉도, 우산 나옵니다. 이것은 대한제국 시기에 가림된 지도로서 울릉도 및 지금의 머인 우산도가 나타나 있다. 칙령 제41호를 통해 가지고 이 땅이 우리 땅임을 만천하에 대한제국 때 선포했는데요. 이 땅 뭐예요? 독도. 독도에 대한 설명 갑니다. 이 성계가 회군한 것은 위하도 유턴 사건, 그러니까 위하도죠.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진 장소는 말 그대로 백두산이잖아요. 신미양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는 둘 다 어디로 쳐들어온다? 강화도로 쳐들어온다. 러일 전쟁 도중에 임자 없는 땅이라고 독도는 우리 땅.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확보한 지역은요, 강동 육주.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은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굿. 자, 8번입니다.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가 당시 마이 그랜드파더, 할아버지는 포인트 103봉기 때 전봉준, 황토현, 황용천, 농민군 다 끝났어요. 전봉준만 봐도 알겠습니다. 뭐예요? 동학 농민운동. 자,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of course 한 걸 찾아볼게요. 서경촌도를 주장한 것은요,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이네요. 운동이고, 그 다음에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한 것은 대표적으로 육두품 세력이네요. 신라 말에 맞죠? 집강소를 통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제1차 동학농민운동의 결과 전주화약이 체결되었고, 이 전주화약에 따라서 집강소, 농민자치기구가 설치되잖아요. 굿. 전시과 제도가 실시되는 배경이라고 하는데, 전시과 제도는 고려시대의 토지제도고요. 일본에서 들여온 국채를 갖고자 한 것은 말 그대로 국채를 보상하겠습니다. 국채 보상 운동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3번 굿. 9번입니다.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가이가 건설한 수원화성, 수원화성 탕평책, 그 다음에 친위부대 장용영까지 나왔습니다. 선생님 유튜브 채널 있는데, 사실 선생님 유튜브 채널이 뭐였냐면은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이라는 채널이었는데, 저희 회사의 마케팅 팀장님께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선생님, 틀림없는 한국사 이름 바꾸세요. 뭘로 바꿉니까? 그래서 그 마케팅 팀장님이 유튜브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놀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채널의 명을 정해줬는데, 제 의견 아닙니다. 제 의견 아니고 뭐라고 해놨냐면은,
이 뭐 데이터를 뽑더라고요. 현재 구독자와 방문자 수와 검색 키워드랑 이런 걸 했을 때 제가 말한 게 아닌데 선생님 구독자의 비율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몰랐는데 남녀가 있는데 남성분들은 빵명이고요. 100%가 여성분이래요. 그래가지고 제 얘기는 아니고 그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로 바꿨느냐, 그 훈남 한국사라고. 아니 진짜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걸 바꾸고 난 뒤부터는 채널 활동 잠깐 중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네. 일단은 중단했어요. 왜냐면은 아니 뭔가 컨텐츠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알겠죠? 네. 제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알겠죠? 네. 정조. 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아니에요. 또 제가 또 설명하면 또 이상해지는데,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이제 화면에서 보니까 이제 그냥 그런 게 있는데, 화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좀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생각보다 좀 말랐어요. 생각보다 말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거? 오케이. 생각보다 키가 큽니다. 알겠죠? 진짜예요. 네. 선생님 키 몇이냐고요? 진짜 184 넘어요. 알겠죠? 네. 화면에서 안 보인다고 뻥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진짜 그러니까 현장 강의 갔을 때 처음에 수강생들이 절 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다 놀래요. 왜냐면은 선생님 키가 몇이에요? 이렇게 진짜 예. 그래서 저는 뻥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모 강사분은요 키가 170이 안 되지만 항상 180이라고 우기거든요. 저는 진짜 넘습니다. 알겠죠? 예. 무슨 얘기가 내려야 되죠? 예. 아무튼 정조. 예.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에 가면은 선생님이 직접 수원화성에 가서 정조의 키워드 해가지고 30초 만에 수능 한국사 한 문제 맞추기라는 코너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알겠죠? 네. 말이 길었네요. 문제 풀겠습니다. 태조왕건. 훈요 10조는 태조왕건이죠. 평양으로 천도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고구려의 장수왕 척하비를 건립하였다. 흥선대원군. 규장각을 육성하였다. 정답이라 부르고 대가야를 복속했다. 금강가에는 법흥왕, 대가야는 진흥왕, 금법 대진. 금법 대진. 오케이. 신라 진흥왕. 됐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주시면 되겠네요. 4번. 10번입니다. 다음 행사가 실시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야 공출 기분 나빠요. 징병 기분 나쁘고 황제의 국가에 신하된 백성으로서 충성 맹세하래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면은 일제강점기 제3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선택지에서 기분 나쁜 거 찾으러 갑니다. 일본시 성명 기분 나빠요. 정답 1번이고요. 관민공동회라고 하면은 이것은 독립협회 활동이죠. 그 다음에 8만 대정경판을 제작하는 관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려시대에 몽골의 침입을 막으려는 염원을 담아서 만든 8만 대정경이고요.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이니까 이승만 정부 때죠. 이승만 정부. 경부고속국도 개통식 박정희 정부. 됐죠? 따라서 정답은 1번 주시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쭉 보니까 개항 이후의 경제 변화입니다. 일본으로 쌀, 콩 등의 곡물이 지나치게 유출됨. 곡물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했대요. 일부 지역에서는 곡물 유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선포함. 곡물 유출을 금지한다? 오케이. 방어하겠습니다. 무엇을? 곡물을. 방공령과 관련된 거겠네요. 가볼까요? 오케이. 방공령 시행. 정답 1번이고요. 대동법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광해군 때 박납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당백전 발행은요. 흥선대원군이
평선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발행한 화폐고요.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박정희 정부 때 추진된 것이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다 함께 새마을을 만드세 박정희 대통령이 작사 작곡했다고 알려져 있는 노래입니다. 물산장려운동의 전개라고 하는데 물산장려운동이 되려면은 이것은요 뭐다 일제강점기 때 일이죠. 2기 20년대에 회사령이 폐지되고 관세까지 철폐된다고 하니까 이에 반발해서 물산장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12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가볼게요. 우리 모든 발표 주제인 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이야기해보자. 12세기 초 고려와 여진의 관계를 찾아보고 있어. 밑에 부분에 보니까 오케이. 윤관의 동북 구성을 쌓고 국경을 알리는 비석을 세우는 모습이래. 가보겠습니다. 동북 구성은 별무반인데요. 자, 광해군의 대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중리외교, 후금과 명 사이에서 중리외교를 펼쳤고 통신사는 일본에 우리가 선진 문물을 전파하기 위해서 파견했고요. 이모군란의 전개 과정은 관련이 없고요. 별무반을 편성했고 이 별무반을 윤관이 이끌고 가서 여진족을 정벌한 다음에 동북 구성을 축조하였고요. 나당연합이 성사되려면요 뭐다? 김춘추의 활동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됐죠? 굿. 13번입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혁명선언. 끝났네요. 자, 이거는 의열단의 행동 지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오케이. 가의 단원, 부산경찰서의 박재혁, 조선총독부의 김익상, 의열투쟁을 조명합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것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다시 봐도 의열단입니다. 의열단의 포인트는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거. 김원봉, 김익상, 김상옥. 그 다음에 니은자로 시작하는 나석주까지. 됐죠? 그리고 이 인물을 못 외우겠다 싶으면은 건물에다가 폭탄 던진다. 의열단이라고 했습니다. 가볼게요. 갑신정변을 일으킨 것은 급진개합하고요.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은 천도교 계열의 단체 중에 천도교 소년회, 천도교 계열의 단체 중에 천도교 소년회가 있고요. 김원봉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의열단이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든 것은 조선어학회고요. 오산학교, 대성학교, 대오, 안양에 사는 대오 해가지고 우리가 신민회의 특징으로 외웠습니다. 이것은 혹시나 학력평가 잘 보고 싶으면은 선생님 진짜 말했던 100% 1등급 보장 전국 학력평가 1일 완성 들으세요. 그러면 이거 그냥 술술술 풀 수 있습니다. 됐죠? 굿. 14번입니다.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은 병력을 동원하여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궁궐에 쳐들어와 대신들을 잡아 가두었다. 그러고는 저들이 제 멋대로 지어낸 문서에 강제로 빼앗은 도장을 찍어 억지로 조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외교권을 빼앗겼대요. 강제로 체결했습니다. 을사늑약. 찾으러 갑시다. 청과 군신관계를 규정했다라고 하는데 을사늑약은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맺어진 거니까 관련 없고요. 을사늑약의 결과 통감부가 설치되었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왔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삼별초가 항쟁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고려시대에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돌아간다는 개경환도에 반발한 거죠. 보빙사가 파견되는 배경이 된 것은 조미수호통상조약 때문입니다.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과입니다. 삼국 외상회의.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에서 결정된 것이 뭐다?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라는 문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매우 좋은 문제고 정답은 2번입니다. 굿. 15번입니다.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잡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가에서 대일항전을 선전하고 독립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41년부터 발행한 기간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군사로서 대일 선전포고를 했던 이 군사 조직은요. 한국강복군. 됐죠? 한국강복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갑니다. 천리장성을 축조했다고 하면은 첫 번째 고구려가 당의 침입에 대비해서 한번 쌓았고요. 그 다음에 고려가 거란의 3차 침입을 막고 나서 쌓았는데 둘 다 천리장성이라고 불리면서 이름이 동일하지만 위치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쌍성 총간보를 공격한 것은 고려시대 공민왕이고요.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이것은 정답이라 부릅니다. 미국과 연합합니다. 미국 정보전략처 OSS와 연합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고요. 대마도 스시마섬을 정벌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세종대의 일입니다. 안시성 싸움에서 승리하였다. 고구려 당과의 전투입니다. 정답은 3번 주시면 되겠네요. 16번입니다. 다음 역할극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오에는 민족주의 세력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인식함과 동시에 우리와 가정적 동맹적 성질도 인정하여 오케이 포인트 그것이 타락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적극 제휴하겠다. 이 선언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정우회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정우회 선언의 결과 만들어진 것이 민족유일당 단체 신간회겠네요. 가볼게요. 신간의 창립총회. 정답은 1번이고요. 국자감이라는 것은 고려시대의 국립대학을 말하는 겁니다. 동인과 서인의 논쟁은요. 조선시대의 후기적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요. 헤이그 특사 같은 경우에는 대한제국 때 고종 황제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특사를 보낸 것,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고요. 베트남 전쟁 파병의 환송식이라고 하는데 베트남 전쟁에 파병한 것은 현대사 박정희 정보대의 일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17번 가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술로 배우는 현대사. 위 자료는 가 당시 투표를 거부하고 한라산으로 올라간 제주도민의 증거이다. 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인 보통선거다 라고 나오네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보통선거는요 50총선거입니다. 50총선거의 결과 초대 국회의원들이 뽑혔고 그들이 구성한 국회를 초대 국회라고 하는데 이들이 7월 17일 날 헌법을 제정하면서 재헌국회라고 부릅니다. 가볼게요. 신민의 주도라고 하는데 신민회는 한참 이전에 없어졌죠. 1911년에 없어지는데 그것보다는 이거는 현대 일이고 이거는 뭐다? 대한제국 때 신민회가 만들어집니다. 제가회의라는 것은 고구려의 귀족회의니까 전혀 관련 없고요. 김구 등이 남북협상 세력은 불참하였다. 맞아요. 김구는 50총선거에 불참 선언하고 남북협상을 추진해가지고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4.19 혁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 것은 3.15 부정선거고요.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이것은요 김대중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3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18번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정부가 실시한 경제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보니까요 밑줄이 없는데 정부는 여기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화공업 육성에 중점을 두는 중화공업 정책을 선언하는 바이다. 포인트, 우리가 100억 달러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이라고 나오죠. 실제로 이 박정희 정부 때 우리가 시험 포인트로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겁니다. 수출 100억 달러, 정말 행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운의 숫자 77 뭐 이렇게 기억해도 괜찮은데, 그것보다는 수출 100억 달러는 박정희 정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박정희 정부 경제정책 가볼게요. 노급을 폐지했다라고 하는데, 노급이라는 것은요, 통일신라, 신문항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게를 발급한 것은요, 대한제국대 광무개혁의 일환이고요. 상평통보를 발행한 것은 조선시대 후기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일본이 만든 회사고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1차, 2차, 3차, 4차 그 다 전부 다 박정희 정부라고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한국사 수준에서는. 됐죠? 굿. 정답은 5번. 19번입니다.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80년 광주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신군부의 만행을 적발한대요.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같게요. 5.18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의 퇴진과 비상계엄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홍경래의 주도로 전개된 것은 홍경래인아니요. 신탁통치 반대를 주장한 것은요, 우익세력이고요. 순종의 죽음의 계기로 발생한 것은요, 60만세 운동이고요. 우리 3.1운동 문제에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계엄군에 의해 무력 진압되었습니다. 맞고요. 최씨 무신 정권에 반발하여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만적의 난 정도 뽑겠습니다. 됐죠? 만적의 난. 이 만적이가 최충원의 산업이니까 만적의 난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어쨌든 이 5번은 고려시대 이야기라서 관련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남북관계. 보시면은 소떼 방문하고 있고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햇볕 정책이라고 부르는데요. 햇볕 정책 때문에 평화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그래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져요. 그래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정부는요, 김대중 정부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가보겠습니다. 정동 행성이 설치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언제다? 원나라 간섭기 때. 원래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던 이 기구가 두 차례 일본 정벌에 실패하자 내정 간섭 기구로 바뀌었고요. 유신헌법이 제정된 것은 박정희 정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것은 조선시대 고종 때고요. 대한국 국제가 반포된 것은 대한제국 때고요.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됩니다. 제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였고, 여기에서 합의 본 것이 무엇이냐? 경의선 복구와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됐죠? 굿.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한 20번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고1 때 선생님과 함께한 여러분들은 시험 잘 보셨나요? 잘 못 보셨다고요? 잘 보셨다고요? 두 분 다 괜찮아요. 잘 보신 분들은 너무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잘 못 보신 분들은
하루 만에 전국 학력평가 1일 완성 강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운 개념 확인하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고1 때 배운 교재를 그대로 활용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교재비 비용 NO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나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한국사가 걱정된다 라고 하신다면은 일전에 말씀드린 1일 만에 전국 학력평가 1일 완성 강좌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고2인데 한국사 내신을 하고 있는 학생들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강의를 보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은 틀림없이 한국사는 1등급이다 라고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이었습니다.